네, 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토피 피부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노피부터 후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일라이릴리나 JW 중해제약, 강스텐바이오텍 등 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 시장의 신약 후보 물질들의 개발 현황까지 다뤄보려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요. 전신에서 간지러움 같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매우 소아 때부터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 국내에서만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집계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만 5천억 원, 이걸 세계로 확대해 보면은 약 10조에서 12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물질이 인터루킨 억제제 계열의 항체 치료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 사노피랑 미국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가 공동 개발한 듀피젠트라는 약물이 전 세계 아토피 피부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듀피젠트라는 약물은 201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성인의 중증도에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처음 승인됐고, 당일 처음에는 이제 성인 대상으로 약물을 임상을 했기 때문에 성인 대상으로 승인이 됐고, 그 뒤로 이제 계속 12세 이상 청소년, 6세 이상 소아 이렇게 확장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미국이랑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제 쓸 수 있는 항체 치료제로 이제 듀피젠트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밖에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6세 이상 소아 환자에서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생후 6개월 이상 사실상 전 연령을 투약 연령으로 이제 포함시키려고 이제 듀피젠트가 아직도 그 확장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듀피젠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전체 매출이 11조 원의 매출이 이제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아토피 피부염 시장 자체가 10조에서 12조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듀피젠트가 이제 11조면 거의 다 차지한다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요. 듀피젠트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말고도 천식이나 만성 비부비동염이라는 이제 또 다른 적응증들도 있어서 듀피젠트의 이제 아토피 피부염 관련 매출은 나라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충 한 50-60%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매출이다. 한 6조 많게는 7조 원 정도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으로 해서 생기고 있다. 결국 어쨌든 전체 시장에서 이제 듀피젠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나고요. 듀피젠트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덴마크의 레오파마라는 업체도 같은 인터루킨 억제제 계열의 이제 에드트랄자라는 약물을 최근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에드트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11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나오면서 하나로는 1조 원 이상 흔히 말하는 블록버스터 계열의 이제 오른 약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에드트랄자나 듀피젠트 같은 항체 치료제가 주도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2020년도부터는 이제 경구용으로 먹는 야누스키나아제 억제제라는 경구용 약물들도 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JKA 억제제라는 게 이제 면역 시도 전달 체계 중에 가장 상위 단계의 JAK라는 이제 물질을 작용하는 약물이고, 그래서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는 미국 화이자의 시빙코,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올루미넌트, 에브비의 림버크 이런 약물들이 이제 JAK 억제제로 이제 승인됐는데요. JAK 억제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대부분 약물이 성인 대상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 좀 혈전 관련된 부작용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제 듀피젠트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투약 연령을 확대하기엔 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듀피젠트가 이런 장악하고 있는 시장은 앞으로도 한 5-6년은 최소한 계속 될 거다. 신약 후보 물질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성인 대상으로 임상을 하기 때문에 성인 대상 적응증을 획득할 거고, 듀피젠트처럼 생후 6개월 이상 적응증까지 전연령 투약 연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사이 동안 듀피젠트가 더 큰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듀피젠트나 이제 에드트랄자 이런 항체 약물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약물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듀피젠트랑 같은 계열의 이제 항체 치료제로는 일라이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레브리퀴주맙이 있어요. 레브리퀴주맙 같은 경우는 이미 3상이 끝났고 미국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지난 10월 2일 날 이제 FDA가 한번 반려를 했어요. 일라이릴리 측의 분석에 따르면 이 약물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 약물에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불거졌다. 임상 데이터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허가 절차는 재신청해서 금방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업계에서도 재신청하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레브리키주맙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 레브리키주맙이 뭐 임상에서 보여준 효능 같은 경우는 성인에서는 사실상 뭐 듀피젠트랑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듀피젠트의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어쨌든 뭐 에드트라자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빠르게 청소년, 소아 이런 투약 연령까지 적응증도 확대하면서 실제로 진짜 듀피젠트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누리는 시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레브리키주맙이나 듀피젠트 다 이제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물질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전통제약사 중에 JW 중해제약의 JW1601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내달 임상 2비상의 결과가 나올 걸로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요. JW 중해제약에 따르면은 뭐 지난 7월에 투약이 완료됐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 5개월 정도 분석 기간을 거쳐서 한 11월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거다. 또 임상 2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효능을 제대로 이제 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효능이 얼마나 잘 나올지가 이 약물의 후발 진행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뭐 JW 중해제약으로서도 되게 중요한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업계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 JW1601이 또 다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해제약이 임상을 주도한 건 아니고요. 방금 제가 앞서 설명했던 에드트라자를 개발했던 덴마크의 레오파마가 이 임상을 주도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2018년도에 중해제약이 한 4억 200만 달러 규모로 레오파마의 글로벌 개발 권리를 기술 수출했고, 중해제약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는데 레오파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 물질의 개발 의지를 표명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레오파마는 이미 피부질환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레오파마가 주도하고 있는 JW1601의 이제 임상 결과가 결국에는 아토피 시장에서 이제 좀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JW1601이라는 이 물질은 뭐 기존의 뭐 항체 치료제처럼 이제 인터루킨을 타깃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염증과 관련된 히스타민4 수용체라는 거를 이제 조절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히스타민4 수용체 계열의 물질은 아직 개발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개발되면은 뭐 해외에서도 개발을 시도하긴 했었는데 관련 개발이 좀 실패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사실상 JW1601이 이제 나온다면은 그 기전으로는 이제 최초 약물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체나 JAK 억제제나 히스타민 수용체를 뭐 타깃하는 약물들이나, 이거는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치료하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자주 먹냐, 뭐 자주 1일 1회 경구용으로 먹냐, 듀피젠처럼 뭐 어느 간격으로 피하주사 투약을 하냐, 어쨌든 평생 동안 그 약이랑 이제 같이 생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좀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뭐 신개념 줄기세포 치료제로 최대한 횟수를 줄여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장기 효과를 입증하겠다는 그런 개발을 시도했고, 개발 시도가 이제는 조금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주요 물질이 강스텐 바이오텍이 발굴한 퓨어스템 에이지주라는 이제 후보 물질이고, 이 물질은 사실 2019년도에 한번 임상 3상에 실패했었어요. 이제 국내 임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 5월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이제 임상 3상 한 308명 정도에게 투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 입장에서는 2019년도 임상이 실패한 거는 이제 라이브셀로 살아있는 세포로 하면서 뭐 임상 기관에서 그런 그냥 높은 효능을 갖춘 그 품질로 이제 제공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재승인 받아서 이제 설계한 거는 동결 건조 기술을 이제 적용해서 유효 기간을 2년까지 늘렸기 때문에 필요할 때 딱 해동해서 그 약물을 이제 임상에도 이제 투여를 했기 때문에 효능 정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퓨어스템 에이지주에 대해서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 밝힌 거에 따르면은 그동안 이제 임상 효능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장기 치료 효과였는데요. 3년 장기 치료 효과를 봤을 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습진 중증도 평가 지수라는 영어 약자로는 EASI 지수를 평가하거든요. 약물을 투약하기 전보다 습진 부분의 병변이 뭐 몇 퍼센트 좋아졌다, 뭐 50% 좋아지면은 습진 중증도 평가 지수 50 이런 지표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비율을 따져서 얼마나 유효성이 있냐 이렇게 보는데, 퓨어스템 에이디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단핵 투여해서 이제 3년이 지나도 EASI 50이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나왔고,
EASI 75, 그 습진 병변이 75% 개선된 부분은 한 40%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효과를 뭐 어느 정도 누려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회사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가 아직 끝까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비교적 최근에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라이릴리, 중해제약,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 말고도 뭐 새로운 시도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뭐 지난 5월에 이제 국내 바이오텍인 브렉소젠이라는 데가 이제 미국에서 엑소점 치료제 방식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첫 투약도 개시했고요. 뭐 앞으로 뭐 굳이 기존의 뭐 항체나 인터류킨이나 JAK 억제제나 뭐 줄기세포 이거 외에도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이제 접목된 치료제가 준비되고 있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은 뭐 계속 커질 거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염증을 좀 억제하기 위한 국내 개발사들의 이제 약물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실제 그 개발 상황이나 시점 같은 것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영상을 바탕으로 뭐 더 찾아보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